제가 고향에 가는 이유를 누군가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건 마치 물을 마시는 이유를 묻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고향의 가을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도시에서 느끼는 가을은 공기의 온도 변화일 뿐입니다. 하지만 고향의 가을은 냄새입니다. 그것도 눈을 감았을 때만 진하게 다가오는 냄새 말입니다. 제가 어릴 때 살던 집 뒤로는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9월이 되면 그 들판은 황금색으로 변해갔어요. 벼가 익어가면서 풍기는 그 향기,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건 흙의 내음도 아니고 풀의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시간 그 자체가 흐르면서 나는 냄새 같았어요. 따뜻함과 어떤 슬픈 아름다움이 함께 섞여 있는 그런 냄새 말입니다. 그리고 감나무가 있었습니다. 들판을 지나 작은 오솔길로 들어서면 그곳에는 할머니의 감나무가 있었어요. 제 기억 속 그 나무는 항상 가을이었습니다. 주황색 감들이 매달려 있고 노을이 그 감들을 더욱 붉게 물들이던, 저는 그 장면을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가을은 그런 감정입니다. 모든 것이 떨어져 나가지만 그래서 더욱 빛나는, 그리고 그 빛남이 곧 사라진다는 걸 알기에 더욱 안타까운 고향의 가을 냄새는 언제나 내 마음을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이제 이야기를 따라오면서 천천히 알게 되실 거예요. 지금부터 고향으로 향하는 문을 조심스럽게 열어봅시다. 저는 지금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 22층의 창문을 열면 오직 다른 건물들만 보입니다. 여름은 뜨겁고 겨울은 건조하고 봄과 가을은 잠깐 스쳐왔다가 지나가 버립니다. 아침 6시 잠영종 울음소리에 눈을 뜹니다.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섭니다. 지하철에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밀쳐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날씨가 흐린지 맑은지조차 확인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저 날씨 앱에 들어가서 우산이 필요한지 확인할 뿐입니다. 회의, 보고서, 화상회의가 진행 중인 컴퓨터 화면 속에선 누군가의 얼굴들이 뒤섞입니다. 그들의 입이 움직이고 있지만 저는 무엇을 듣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 생각은 이미 다음 일정으로 바쁘게 넘어가 있거든요. 저녁 6시가 되면 퇴근을 합니다. 하지만 퇴근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집에 와서도 휴대폰을 들고 업무 메일을 확인합니다.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아무도 보내지 않은 휴대폰 속 메시지를 기다립니다. 텔레비전이 켜져 있지만 무엇을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완전한 침묵이 두려워서 소음이 필요한 것일 뿐입니다. 그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의 시간이 똑같이 흘러갑니다. 토요일 오후 2시에 깨닫습니다.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오후가 다르지 않다는 걸요. 그리고 토요일 저녁과 일요일 밤은 불안감이 가득합니다. 월요일이 오고 있으니까요. 문득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카페에 앉아 있으면 한 줄기 바람이 창문으로 들어옵니다. 그 바람에 실려오는 냄새, 흙냄새와 말라가는 풀내음이 섞인 그것. 갑자기 저는 숨을 멈춘 채로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가슴은 철썩 내려앉습니다. 그 냄새는 고향의 가을이었습니다. 가을이 아니라도 언제든지 그 냄새는 나타납니다. 지하철역 어딘가에서, 회사 로비에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제 곁에 그 향기를 풀어놓는 것처럼. 그리고 저는 멈춥니다.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가 멀어집니다. 모든 것이 멈추고 오직 그 냄새만 남습니다. 도시라는 철제 감옥 속에 갇혀있던 제 마음은 그 냄새 한 줌으로 인해 순식간에 논두렁 위로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저는 깨닫습니다. 제가 이 도시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도 제 영혼은 한 번도 고향을 떠난 적이 없다는 걸요. 그것이 가장 슬프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진실입니다. 제가 처음 고향의 냄새를 의식한 건 언제였을까요?
아마도 5살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 손을 잡고 논두렁길을 걷던 어느 가을 오후, 제 키로는 벼가 얼마나 높은지 모를 정도로 높았어요. 마치 숲 속에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금빛으로 물들어 있는 금색 숲. 할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 손을 잡고 걸으셨어요. 제 기억 속 할머니의 손은 항상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가지고 있는 딱딱함을 두 손으로 감싸고 싶을 정도로 소중했어요. 수십 년을 밭에서 일하신 손. 그 손이 내 손 위에 얹혀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안전했습니다. 할머니가 손으로 가리키신 방향에 우리는 도착했습니다. 감나무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도 제 눈이 작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나무는 제게 가장 큰 나무였습니다. 세상의 중심이었어요. 주황색 감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햇빛에 비친 그 감들은 보석처럼 빛났어요. 유리 구슬처럼, 달걀처럼. 아니, 그냥 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물건이었습니다. 할머니, 감이 뭐예요? 글쎄다. 감은 가을이린다. 어른이 된 지금도 그 대답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완벽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할머니의 말이 가장 논리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한 것처럼. 그리고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감나무 아래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돗자리가 깔려 있었어요. 할머니는 자주 감나무 아래에서 쉬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감나무 아래에서 한참을 누워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햇빛이 내려오고 감나무의 잎들이 그 햇빛을 투과시키며 초록색 무늬를 우리 얼굴에 드리웠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잎들이 소근거렸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속닥거리는 것처럼.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행복은 큰 것이 아니라는 걸요. 할머니 팔 위, 감나무 아래, 가을 햇빛 속에서 누워있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어른이 되었습니다. 학교에 가고, 친구들을 사귀고, 성적을 받고, 대학에 가고, 취직하고, 도시로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할머니의 손을 놓쳤습니다. 당신이 아니라 제가 먼저 손을 내려놓았어요. 논두렁길의 친구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제 기억 속에는 그들의 얼굴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름도 가물가물합니다. 오직 감정만 남아있어요. 함께 웃던 그 기쁨, 누군가가 물에 빠져 소리를 쳤을 때의 그 공포, 하얀 국화꽃 옆에서 첫 슬픔을 느껴본 그 서러움, 그들을 잊었을까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잊으려고 했을까요? 어쩌면 둘 다일지도 모릅니다. 성장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라면 우리는 무엇이 되어가는 걸까요? 그러나 가을이 오면 저는 그들을 기억합니다. 감나무 아래에서, 논두렁 위에서,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을지라도 그들이 남긴 냄새는 오래오래 남아있습니다. 지난 겨울, 고향에 다녀왔습니다. 아주 오랜만이었어요. 정확히 3년 6개월 15일. 저는 이 시간을 세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버스에서 내렸을 때의 첫 숨. 공기가 달랐습니다. 혹은 제가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도시의 공기를 들이마신 폐가 이제 다시 이 신선함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마치 내가 어떤 다른 생명체로 변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노는 이미 가을을 지나 겨울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금빛은 사라지고 회색과 갈색만 남아 있었습니다. 봄을 위한 준비, 내년을 위한 기다림. 자연은 이렇게 순환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가 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더 작아져 있었어요. 아니, 제가 더 커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할머니를 안을 때 제 팔은 할머니를 완전히 감싸고도 남았습니다. 3년 6개월 하고도 15일은 얼마나 긴 시간일까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할머니와 저는 무엇이 되어갔을까요? 전과 다른 누군가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같은 누군가로 머물러 있었을까요? 할머니와 저는 감남으로 갔습니다.
감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다만 조금 더 작아 보였을 뿐, 혹은 제가 더 커져서일 수도 있습니다. 돗자리는 없었습니다. 대신 낙엽이 감나무 아래를 덮고 있었어요. 주황색, 빨간색, 갈색의 낙엽들. 그들이 여름을 거쳐 가을을 만들고 이제 겨울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낙엽 위에 누워보기로 했습니다. 3년 전의 나처럼, 아니, 30년 전의 나처럼 시간이 겹쳐졌어요.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내가 같은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더욱 딱딱해져 있었어요. 더 많은 노동,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삶이 그 손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때의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도시에서 3년 6개월 15일 동안 제가 느껴온 모든 그리움이 그 한순간에 응축되어 쏟아져 나왔어요. 할머니의 손을 더 강하게 잡았습니다. 이번엔 절대 놓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놓지 않겠다는 다짐도, 계획도, 모든 약속도 결국 흐르는 시간 앞에서는 한낱 모래알 같다는 걸요. 제가 다시 도시로 돌아가게 될 거라는 걸, 그리고 할머니는 이 감나무 아래에서 기다릴 거라는 걸, 그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금으로 충분했습니다. 감나무 아래, 낙엽 위에서 할머니와 손을 잡고 누워있는 이 순간은, 과거도 미래도 없는 이 순간은, 오직 현재만 존재하는 이 순간은 말입니다.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다시 도시로 돌아온 지도 이제 몇 년이 지났습니다. 제 직책은 올랐고, 월급은 늘었고, 아파트는 더 높은 층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제 삶에서 무엇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고 회의에 들어가고 메일을 확인합니다. 여전히 완전한 침묵이 두려워서 배경음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토요일과 일요일의 경계가 불안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제 옷 주머니에는 언제나 고향의 흙이 조금 담겨 있습니다. 감나무 아래에서 주워온 낙엽을 말려서 가방 속에 넣어두고 다닙니다. 힘들 때 그것을 꺼냅니다. 그 낙엽을 만졌을 때 고향의 냄새가 나는 건 아닙니다. 더 이상 그 냄새는 없어요. 하지만 그 낙엽은 나에게 말합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너는 여전히 감나무 아래에 누워 있다. 그리고 할머니는 항상 그 자리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 고향이 무엇인지 이제 깨달았습니다. 고향은 지리적인 위치가 아닙니다. 고향은 냄새입니다. 감나무의 냄새, 할머니 손의 온기, 어릴 적 웃음소리, 그리고 그 모든 것 속에 담긴 시간이 멈춘 순간들의 집합. 도시에 살고 있어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그 감나무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그곳은 여전히 금색 들판이고, 할머니는 여전히 젊고, 친구들은 여전히 웃고 있어요. 제가 고향의 냄새를 찾아 헤매는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도시의 삶이 너무 빠르고, 너무 차갑고, 너무 혼자라고 느껴질 때, 그럴 때 저는 그 냄새 속에서 제 영혼을 되찾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향을 떠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비행기표를 사고, 짐을 챙기고, 새로운 도시로 가고, 낯선 사람들과 살고, 하루하루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도 우리의 영혼은 항상 그 옛날로 돌아가 있습니다.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돌아가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고향은 뭘까요? 고향은 가야 할 곳이 아닙니다. 고향은 돌아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고향은 멈춰 있는 곳입니다. 이 빠르고 소란한 세상에서 유일하게 시간이 멈춘 곳. 우리가 아무리 변해도 그곳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그냥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저는 언젠가 다시 고향에 가겠지요. 버스에 타고, 혹은 기차에 타고, 혹은 차를 몰고, 그리고 감나무 아래에 누워서 할머니 손을 다시 잡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저는 이 주머니 속의 낙엽을 만지며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밤이 되면 창문을 닫고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눈을 감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다시 어린아이가 되고 할머니는 젊어지고 친구들은 되살아나고 시간은 멈춥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가을이 올 테지요. 도시에서도 시골에서도 어디서든 가을은 찾아올 겁니다. 그때마다 저는 눈을 감고 그 냄새를 들이마실 겁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나마 저는 집에 돌아가 있을 거예요. 오늘도 또 누군가의 손주머니 속에는 고향의 추억이 한 조각 담겨 있을 겁니다. 말라버린 낙엽, 흙냄새가 배인 손수건, 혹은 아무것도 담지 않은 빈 주머니, 그 모든 것이 다 같아요. 중요한 건 그들이 그 주머니를 손으로 쓸어내릴 때마다 고향의 바람이 그들 곁에 분다는 것, 그리고 시간이 멈춘 곳이 있다는 것. 우리는 모두 어딘가에 감나무 아래에 누워 있습니다. 다음 가을이 올 때까지 천천히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할머니를 기억하세요. 고향은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마음속 가장 깊은 그리움입니다.